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의 박경찬 석박통합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Zero-Shot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Based on Pre-trained Model CLIP라는 트리플 AI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랭귀지 모델, 즉 VLM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제로샷으로 OOD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전 랭귀지 모델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관계를 학습한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VLM 모델인 CLIP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피처를 추출한 후에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매칭되는 이미지와 텍스트 피처끼리는 가까워지도록, 매칭되지 않는 이미지와 텍스트 피처끼리는 멀어지도록 그렇게 학습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관계성을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학습한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 해당 모델이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스크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뽑고 후보군이 되는 클래스 텍스트, 클래스 라벨에 대한 피처를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뽑게 되면 결국에 이미지와 텍스트 피처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은 것이 이제 트루 클래스로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 VLM 모델을 OOD 디텍션 태스크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VLM 모델은 사실 OOD 디텍션 태스크에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다르게 이 VLM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대한 피처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즉 라벨에 대한 피처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티모달로서 OOD 디텍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저희가 OOD를 대변하는 라벨셋 혹은 어떠한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OOD 디텍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OOD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의 개념인데요. 기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하려면 OOD에 해당하는 실제 이미지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V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OOD에 해당하는 라벨셋 혹은 텍스트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취득하는 게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이제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VLM 모델을 OOD 디텍션 태스크에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립스 2021에 발표된 Exploring the Limit of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이라는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이 VLM, CLIP 모델을 활용해서 제로샷 OOD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OOD 라벨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미지가 아닌 그 OOD 라벨 데이터만 활용해서 높은 OOD 디텍션 성능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OOD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을 했냐면 그 수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뽑고요.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ID 라벨과 OOD 라벨에 대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렇게 뽑은 후에 전체 라벨에 대한 피처와 이미지 피처를 통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각각 구하게 되고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에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을 해서 확률 값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렇게 확률 값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이제 ID 라벨에 대한 전체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ID 라벨에 대한 전체 확률을 컨피던스 스코어로 활용을 해서 OOD 디텍션을 수행을 한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VLM을 활용한 제로샷 OOD 디텍션 태스크가 논문의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OOD 디텍션 태스크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 CLIP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프리트레인 모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논문 말미에 이 해당 내용이 간략하게 실려 있고 실험 결과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으로 이 CLIP를 OOD 디텍션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OOD 라벨을 활용을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디스트리뷰션 1이 ID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디스트리뷰션 2가 OOD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스 2라는 컬럼에 짝대기가 그어진 게 이제 OOD 라벨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OOD 라벨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ID 라벨에 대한 확률 값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OOD 라벨이 없으니까 ID 라벨에 대한 확률 값이 당연히 그냥 무조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OOD 라벨이 없을 때는 맥시멈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활용을 했다, 컨피던스 스코어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OOD 라벨이 없을 때에도 어느 정도 준수한 제로샷 OOD 디텍션 태스크 성능이 달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OOD 라벨셋을 추가로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OOD 이미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진행을 한 것처럼 OOD 라벨만 활용한 건데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OOD 라벨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게 OOD 디텍션 성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그러한 이제 방향성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실험 자체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가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실험을 하려면 OOD 라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사실 OOD인지 몰라서 그게 OOD인 건데, OOD 라벨을 미리 알고 있다라는 가정은 사실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세팅 자체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VLM을 활용한 제로샷 OOD 디텍션 태스크를 할 때 OOD 라벨에 해당하는 어떤 텍스트 정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면 성능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그런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Zero-Shot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Based on Pre-trained Model CLIP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VLM 모델을 활용해서 제로샷 OOD 디텍션 태스크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제 제안한 좀 첫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VLM을 활용한 제로샷 OOD 디텍션 자체가 논문의 주된 내용인 그런 첫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이름이 제토시인데, 이 제토시 같은 경우에는 그 비현실적인 가정, OOD 라벨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입력 이미지에 기반해서 그런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자동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OOD 라벨 정보 없이 OOD 라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입력 이미지에 기반해서 추출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그런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토시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토시가 VLM 모델을 활용한 최초의 제로샷 OOD 디텍션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샷 OOD 디텍션 태스크를 주된 내용으로 다룬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토시가 이제 최초로 이 제로샷 OOD 디텍션, VLM 모델을 활용한 제로샷 OOD 디텍션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그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했던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ZOC는 아까 설명드린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OOD 라벨을 미리 알고 있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 말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OOD 라벨에 OOD 라벨과 비슷한 그런 라벨셋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ZOC 같은 경우는 입력 이미지에 기반해서 OOD 텍스트 라벨을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디코더 텍스트를 도입한 것이 방법론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코더 텍스트가 아래 그림의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디코더 텍스트는 결국에 CLIP의 이미지 인코더가 추출한 이미지 피처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어떤 그 워드, 텍스트 라벨들을 추출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추출된 텍스트 라벨과 저희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ID 클래스 라벨을 함께 활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전 논문에서 소개해드린 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ZOC 방법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 이 텍스트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디코더 텍스트를 학습하고 어떻게 그 OOD 라벨셋을 생성하는지가 핵심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OC의 디코더 텍스트가 뭐냐면 결국에 이미지 디스크립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MS 코코아 같은 이미지 캡셔닝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코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CLIP의 이미지 인코더가 이제 아웃풋으로 뱉는 피처 Zout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때 디코더 텍스트의 구조로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각 레이어에서 이 Zout을 키와 밸류로서 활용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디스크립션을 생성을 하는 것이 이제 디코더 텍스트의 전체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 텍스트의 파라미터 세타는 아래 로스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로스는 결국에 이전 단어와 이미지 피처 Zout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하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수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디스크립션 모델인 디코더 텍스트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디코더 텍스트를 학습했다면 인풋 이미지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생성할 수 있게 되고, 그로부터 저희가 이제 OOD 디텍션에 활용할 언신 라벨셋 혹은 OOD 라벨셋 YU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YU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 YU는 결국 OOD 디텍션 성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OOD 디텍션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OOD 클래스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YU가 다양한 라벨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존 이미지 캡션 태스크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디스크립션을 추출을 하게 되면 결국에 베스트 디스크립션을 추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디 제너레이션, 빔 서치 등등의 방법은 베스트 디스크립션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 지금 목적은 OOD 디텍션이고, 그 OOD 디텍션을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OOD 라벨셋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는 좀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ZOC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YU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YU는 문장의 최대 길이가 t라고 할 때 각 위치별 확률 PI를 활용을 해서 이 vocab으로부터 탑 Kwords를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이제 YU를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베스트 디스크립션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YU를 구성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라벨들로 구성된
이제 YU를 생성할 수 있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YU를 구성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OOD 디텍션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YU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YS를 결합해서 이제 전체 라벨 셋에 대해서 이미지 피처와 결국에 라벨 텍스트 피처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전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OOD 스코어로는 이제 YU에 대한 확률값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아래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 아까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논문에서의 방식은 YS에 대한 확률값을 컨피던스 스코어로 활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YU에 대한 확률값을 OOD 스코어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뭐 똑같은 스코어를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OC는 YU에 대한 확률값을 OOD 스코어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만약에 OOD 이미지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OOD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생성되는 디스크립션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생성되는 YU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YS와 의미적으로 다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OOD 이미지는 YS보다 YU에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YU에 대한 확률값, 즉 OOD 스코어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I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YS랑 YU가 의미적으로 좀 유사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S에 좀 더 이제 가깝겠죠. 그래서 SX, 즉 OOD 스코어가 OOD 이미지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ID 이미지에 대해서 결국에 디스크립션을 생성하고 이제 YU를 생성을 해도 결국에 YS랑 YU는 비슷해서 결국에 OOD 스코어가 이 OOD 이미지만큼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ID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생성했고 거기서 어떤 단어가 이제 YU에 어떤 라벨이 YU에 들어가 있는데 그 라벨이 그 이미지 피처와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너무 높게 나오게 되면 이 ID 이미지에 대한 그 OOD 스코어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 방법론의 좀 부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추후에 K 에러 어널리시스라는 실험을 보여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OOD 이미지에 대한 OOD 스코어를 훨씬 더 높이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ZOC의 OOD 디텍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MSCOCO와 같은 이미지 캡셔닝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디코더 텍스트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 X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률값을 기준으로 탑게이 샘플링을 수행을 해서 YU를 구성을 하게 되고 전체 라벨셋 YS 유니온 YU를 구성하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후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결국에 YU에 대한 확률값을 OOD 스코어로 활용해 OOD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것이 ZOC 방법론의 전체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이제는 실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ZOC 같은 경우에는 VLM 모델로 CLIP를 활용을 하였고요. 디코더 텍스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MSCOCO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YU의 개수인 탑케이스 샘플링을 수행할 때 이 YU의 개수 K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K는 MSCOCO의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K가 35개일 때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한 OOD 라벨 셋이 구성이 돼서 K는 35로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K를 35로 설정한 것은 모든 실험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와 같이 ID와 OOD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 OOD 디텍션 논문들에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ID와 OOD 데이터셋을 구성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시파10이라는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시파10의 6개의 클래스를 ID로, 나머지 4개의 클래스를 OOD로 해서 5번 반복 실험을 통해 이제 성능을 측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실험들도 다 5번의 스플릿을 통해서 성능을 측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픈리스라는 것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 오픈리스는 뭐냐면 이 OOD 디텍션 태스크의 이제 난이도를 좀 측정하는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난이도는 ID 클래스의 개수는 적고 OOD 클래스의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의 개수, ID 데이터셋과 OOD 데이터셋의 클래스의 개수에 따른 좀 난이도를 지표로서 표현한 게 오픈리스인데, 해당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OOD 디텍션 태스크의 난이도가 클래스의 개수, 단순히 클래스의 개수만으로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엔 이 ID랑 OOD 데이터 셋이 의미적으로 얼마나 유사하냐, 이런 거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픈리스라는 난이도 측정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파 플러스 10이라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시파10의 4개의 논 애니멀 클래스, 시파100의 10개의 애니멀 클래스를 이제 각각 ID랑 OOD로 활용을 해서 실험을 수행한 그런 것이고요. 시파 플러스 50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파10의 4개의 논 애니멀 클래스, 그 다음에 OOD로는 시파100의 50개의 애니멀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니 이미지넷과 시파100도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난이도에 대해서, 다양한 OOD 디텍션 태스크의 난이도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제토시 같은 경우가 이 VLM을 활용한 최초의 제로샷 OOD 디텍션 방법론을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 자체를 그냥 기존의 그냥 비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방법론 그것을 가져와서 비교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총 11개의 베이스라인 방법론들과 비교 실험을 수행을 하였는데, 그중 3개는 그래도 이 VLM 모델을 활용한 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CLIP 모델과 기존 방법론을 결합한 것을 이제 본 논문에서 비교 실험을 위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먼저 성능을 확인을 해보면 CLIP 기반의 방법론들이 기존 방법론들 대비 그래도 높은 성능을 전체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CLIP 플러스 GODIN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좀 많이 낮지만 CLIP 플러스 CAC나 CLIP 플러스 MSP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LIP 플러스 CAC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CAC라는 것은 결국에 클래스 앵커라는 거를 도입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에 기반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OOD 디텍션 성능을 향상시켰던 그런 방법론이 CAC라는 방법론인데, 이 CAC라는 방법론을 CLIP랑 결합을 해서 파인 튜닝 하여 사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LIP 플러스 CAC는 제로샷 OOD 디텍션 태스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CLIP랑 CAC를 결합을 했을 때 성능이 두 번째로 높을 만큼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LIP 플러스 MS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로샷 OOD 디텍션 태스크인데, 제로샷 OOD 디텍션인데 ID 라벨셋 YS만을 활용을 해서 MSP로서 OOD 디텍션을 수행한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LIP 플러스 MSP 방법론도 이제 매우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ZOC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파 100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소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은 이 YS만을 활용하는 CLIP
MSP 플러스 MSP와 비교했을 때 결국에 YS만 활용하는 것과 YU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으냐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 디코더 텍스트를 통해 YU를 구축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 메인 실험 결과와 함께 케이스 스터디와 에러 어널리시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ZOC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마다 YU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에러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ID의 이미지의 경우 YS보다 시밀러리티가 높은 YU 라벨을 뽑아버리게 되면은 높은 OOD 스코어를 가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 에스프레소가 결국에 씬 클래스가 되는데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YU를 구성을 했는데 커피라는 YU 라벨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피라는 이 텍스트 라벨에 대해서 해당 이미지와 이 커피라는 텍스트 라벨의 이 피처와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너무 높아져서 이 OOD 스코어 SX가 0.94로 굉장히 높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YU는 OOD 라벨을 위한 이제 OOD 라벨을 위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ID 이미지에 대해서는 사실 OOD 라벨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OOD 이미지에서는 그냥 이 YU를 잘 생성하지 못하게 되면 즉 이미지 디스크립션 이 이미지를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어떤 워드들을 생성을 했는데 막상 CLIP 모델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봤을 때 별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지 않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OOD 이미지에서 마찬가지로 낮은 OOD 스코어를 가져서 이거를 탐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ZOC는 YU의 질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OOD 클래스가 ID 클래스와 의미적으로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ZOC는 성능이 하락할 수 있는데요. 이 아래는 이 타이니 이미지넷 그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20개의 타이니 이미지넷의 씬 클래스가 아래 표의 위에 그래프의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커트라는 OOD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쿼트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 언신 클래스 즉 OOD 클래스를 의미를 하는데요. 스커트라는 OOD 클래스는 이 OOD 스코어의 분포가 높은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트라는 OO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OOD 스코어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3개의 OOD 클래스는 다소 낮은 OOD 스코어를 갖는 데이터 샘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 OOD 클래스가 이 ID 클래스와 의미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탐지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만약 트랙터라는 OOD 클래스 같은 경우에 스쿨버스 그리고 고카트 뭐 이런 씬 클래스와 좀 의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낮은 OOD 스코어를 가질 확률이 있고 이 코알라라는 것도 오랑우탄이나 뭐 저먼 셰퍼드 같은 씬 클래스랑 즉 ID 클래스랑 좀 의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다소 낮은 OOD 스코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D 클래스와 OOD 클래스의 개수만으로 이제 OOD 디텍션 태스크의 난이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 OOD 클래스와 ID 클래스의 의미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실제로 의미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OOD 디텍션 성능이 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ZOC는 VLM 모델을 활용한 최초의 제로샷 OOD 디텍션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요. VLM을 활용한 OOD 디텍션에서 이 네거티브 시멘틱 텍스트 인포메이션, 즉 OOD 라벨셋을 고려하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OOD 클래스 라벨을 미리 알아서 그것을 활용하면 당연히 성능이 올라가겠지만 이 ZOC에서는 그것을 모른다고 가정할 때도 이 어떤 자동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생성한 라벨셋을 활용을 한 경우에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 환경에서 성능을 측정을 했을 때 소타의 성능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타의 성능은 달성했지만 이 Z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YU 라벨셋을 이미지 단위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YU가 그 에러 케이스 스터디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잘못 생성이 되게 되면 성능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점이 만약에 ID 클래스가 매우 많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이 ID 데이터셋이라고 한다면 ID 데이터의 클래스 개수가 1000개가 될 텐데 이 YU의 개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하나에 기반해서 생성되는 디스크립션에서 뽑아낸 라벨이기 때문에 그 라벨 개수를 1000개까지 늘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앞선 실험에서는 모든 실험 세팅에서 동일하게 그 YU 라벨셋의 개수를 35개로 고정을 했었죠. 그래서 ID 클래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YU와 YS 간의 개수 차이가 너무 커지게 돼서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ID 클래스의 개수가 좀 제한적인 그런 세팅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ID 클래스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ZOC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